지금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일, 가까웠던 인연이 하루아침에 멀어지는 일.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순간 떠올리는 얼굴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삶에서 인간관계는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엇갈려도 오해가 생기고 작은 말 한마디에 큰 상처가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장 소중한 인연을 지키고 또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다룰 핵심은 인간관계를 더 잘 풀리는 법입니다. 그 방법은 단순합니다. 단 3가지를 침묵하고 3가지를 말하고 3가지를 참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저지르는 대부분의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리고 해야 할 말은 삼켜버리며 하지 않아야 할 일에 끼어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인간관계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바로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 3가지 침묵과 3가지 말과 3가지 참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체적인 이야기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좋은 거리는 침묵이 흐르는 동안에도 편안할 수 있는 거리다라고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말하려고 하다가 때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는 것처럼 적당한 침묵과 적절한 말, 그리고 현명한 무관심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릴 적 친구와의 작은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친구와 저는 정말 친했습니다. 서로 하루라도 연락하지 않으면 허전할 정도였지요. 어느 날 친구가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친구를 도와주겠다는 마음에 계속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 말을 안 해?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런데 친구는 점점 더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연락조차 끊겼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그저 옆에 조용히 있어주기를 바랐던 것뿐인데 저는 내내 말하고 조언하고 심지어 친구가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 캐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간관계는 잘해주겠다는 마음만으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때로는 침묵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고 때로는 하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그 소중한 지혜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달리하면,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훨씬 더 따뜻하고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마음을 열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간관계가 술술 풀리게 만드는 3가지 침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왜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오히려 거리를 두게 될까? 아무리 애써도 사람과 사람 사이는 때때로 엇갈리고 상처받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중요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바로 3가지를 침묵하는 것입니다. 침묵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순간에만 꺼내야 할 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첫째, 남의 단점을 침묵하세요. 누구나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굳이 말로 꺼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이든 우리가 누군가의 약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굳이 지적하면 그 순간 관계의 틈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 그것이 성숙입니다. 둘째, 비교하는 말을 침묵하세요. 누구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래? 옆집 아들은 벌써 승진했더라. 이런 비교의 말은 칼날과도 같습니다. 설령 조언하려던 마음이었다 해도
비교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긁고 결국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진심을 전하고 싶다면 비교를 삼가야 합니다. 셋째, 과거를 들추는 말을 침묵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실수를 반복해서 꺼내는 것은 상대방을 과거에 가두는 일입니다. 너 옛날에도 그랬잖아. 그때 일 기억 안 나? 이런 말은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고 다시는 과거를 말하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합니다. 과거를 덜어내야 더 멀리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침묵할 때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묵묵히 들어주고 과거를 굳이 끄집어내지 않고 누군가를 비교하지 않는 그 사람 옆에 사람은 자연스럽게 머물게 됩니다. 실제로 저에게도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실수를 봐도 말없이 웃어넘기고 누군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허물도 그냥 지나간 일로 여겨줍니다. 그 친구 옆에 있으면 참 따뜻하고 편안합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왜 편할까요? 바로 이 세 가지 침묵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단점을 굳이 말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과거를 들추지 않는 것. 이것만 지켜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어려운 철학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침묵 하나로 충분히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조선시대의 성리학자 율곡이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은 적을수록 좋고 생각은 깊을수록 좋으며 행동은 천천히 할수록 좋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상대방을 이기려는 말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간관계가 더 깊어지게 만드는 세 가지 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침묵이 금이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적절한 순간에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무너진 관계를 되살리고 멀어졌던 마음을 다시 이끌어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말은 고맙다는 말입니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 짧은 말은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장 쉽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일상에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 가족이 해주는 작은 배려, 친구가 건네는 짧은 메시지, 동료가 도와준 사소한 일들, 이런 것에도 고마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관계를 따뜻하게 감쌉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에게 다시 마음을 주고 싶은 법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말은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실수보다 더 관계를 망치는 것은 사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정도로 예민하게 굴 필요 있어? 이런 태도는 작은 실수도 큰 불화로 만들고 맙니다. 반대로, 미안해. 내가 그 부분은 생각이 짧았어. 기분 상하게 했다면 정말 미안해. 이런 사과는 상대방의 마음을 단숨에 풀어줍니다. 실제로 저는 한번 오래 알고 지낸 선배와 작은 오해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서로 감정이 상해 몇 주간 연락을 끊고 지냈지요. 하지만 어느 날 선배가 조용히 전화를 걸어 그땐 내가 좀 경솔했다. 미안해. 라고 했을 때 순식간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단 한마디 사과가 몇 주간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을 녹여버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해야 할 말은 응원하는 말입니다. 잘하고 있어.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네 편이야. 이런 말은 때로는 어떤 위로보다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가 진심으로 나를 응원해준다면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오늘 하루를 견디게 되고 내일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wal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단 하루라도 진심 어린 격려를 보내준다면 그것은 이미 위대한 삶을 산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고맙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미안하다고 솔직히 사과한 적이 있나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응원한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세상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응원한다. 이 세 가지 말은 어쩌면 돈보다 더 큰 힘을 가질지 모릅니다. 주고 또 줘도 아깝지 않은 선물입니다. 이번에는 사람 사이의 거리를 망치는 세 가지 참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작고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하지 않아야 할 참견을 했을 때 그 거리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세 가지 참견. 이번에는 이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참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남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 일 하지 마. 그 사람 만나지 마. 내 말 들으면 후회 안 해.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마음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타인의 선택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상대방은 자유를 빼앗긴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심지어 고마움보다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지인이 창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걱정이 되어 말렸습니다. 지금은 시기도 안 좋아. 안정적인 직장이 더 낫지 않을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지인은 스스로 결정을 내렸고 몇 년 후 그 선택을 통해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도와주려 했던 마음이 오히려 상대방의 꿈을 꺾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요. 두 번째로 참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남의 관계입니다. 부부 문제, 가족 문제, 친구 사이의 일에 우리는 쉽게 끼어들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너 그 친구랑 계속 만나야 하니? 네 남편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네 가족은 너무 냉정한 것 같아. 하지만 여러분, 관계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해 보여도 두 사람 사이에는 남이 알 수 없는 깊은 사연과 정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함부로 끼어들면 오히려 상처를 주고 진짜 필요한 도움은 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참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남의 상처입니다. 그 정도 일로 왜 그렇게 힘들어해? 나 때는 더 힘들었어. 그냥 잊어버려. 이런 말은 참견이자 상대방의 고통을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상처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작아 보여도 그 사람에게는 세상을 뒤흔드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뿐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재단하려 들지 말라. 고통은 느끼는 이에게만 진짜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선택을 대신하고 싶거나 누군가의 관계를 평가하고 싶거나 누군가의 아픔을 가볍게 넘기려는 마음이 들었다면 잠시 멈춰주세요. 인간관계는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아닌 상대방의 삶을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참견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훨씬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참는 것. 그 자체가 지혜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세 가지 침묵과 세 가지 말과 세 가지 참견 금지를 현명하게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말을 의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말을 합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읽지 않고 내 기분대로 던지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려는 이 말, 과연 필요한 말일까? 이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이 질문 하나만 습관으로 만들어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한 여성 상담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직장 내에서 항상 말로 상처를 입히는 상사를 두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자신은 절대 남의 단점을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작은 실수도 눈 감아주고 남의 험담이 오갈 때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동료들이 그녀를 신뢰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그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말을 줄이니 사람들이 나를 편하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라고요. 두 번째로 표현해야 할 말은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응원하는 말은 머릿속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나는 그 순간 바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맙다고 말하려다 다음에 해야지 하고 미루면 그 다음에는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려다 자존심이 걸려 삼켜버리면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잘하고 있어라는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삶을 버텨내는 힘이 됩니다.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빈 그릇을 들고 있지 말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지금 바로 건네보세요. 세 번째로 참견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는 딱 세 걸음만 뒤로 물러서 보세요. 누군가의 선택이 걱정될 때, 누군가의 인간관계가 답답해 보일 때, 누군가의 아픔이 이해되지 않을 때, 내가 나서서 해결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고요. 조용히 지켜봐주는 것, 필요할 때 손 내밀 준비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고 실패할 권리까지 허락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떠올려 보세요. 혹시 누군가를 걱정하는 마음에 지나치게 간섭했던 적은 없나요? 혹은 말하지 않아도 될 말을 꺼내 상대방을 불편하게 했던 기억은 없나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을 줄이고 따뜻한 말은 아끼지 않고 타인의 삶을 존중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 가지 실천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는지 감동적인 실제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이 세 가지를 실천한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관계에서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감동적인 사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오랫동안 갈등을 겪던 부자지간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사소한 오해로 몇 년 동안 대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아들의 잘못을 지적했고 아들은 그런 아버지에게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단점을 지적하는 말을 멈추고 과거를 들추지 않고 그저 아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고맙다, 미안하다, 항상 널 응원한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몇 년의 침묵 끝에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변하지 않았다면 나는 끝내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작은 침묵과 따뜻한 말이 무너졌던 가족을 다시 있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직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여성은 직장 내에서 유난히 까다롭고 까칠한 상사 밑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상사는 자주 감정적이었고 동료들은 모두 그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세 가지 실천을 결심했습니다. 상사의 단점을 말하지 않고, 상사의 과거 실수를 들추지 않고, 상사의 선택에 참견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대신 틈틈이 고맙다는 말을 건넸고, 때로는 상사가 힘들어 보일 때 힘내세요라는 짧은 응원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상사는 그녀를 신뢰하게 되었고, 둘 사이에는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녀는 가장 먼저 승진 대상에 올랐습니다. 말을 삼키고 따뜻한 말을 꺼냈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친구 관계에서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낸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는 조언을 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그저 옆에 있어주고, 힘들겠지만 나는 네가 꼭 이겨낼 거라 믿어. 네가 나에게는 자랑스러운 친구야. 이런 응원의 말만 건넸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 힘든 친구는 깊은 상처 없이 위기를 이겨냈고, 두 사람의 우정은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인연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느껴지시나요? 바로 존중입니다. 상대방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중. 과거가 아닌 현재를 바라보는 존중. 말보다 마음을 앞세우는 존중. 이 존중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습니다. 중국 고전 장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하고 마음을 내보이지 않아도 서로를 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쩌면 말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다가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 세 사람처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단점을 굳이 말하지 않고, 고맙다는 인사를 아끼지 않고, 남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인생은 놀랍게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인간관계를 더 잘 풀리는 최고의 인생 조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세 가지 침묵, 세 가지 말, 세 가지 참견 금지. 이 9가지 태도는 단순히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자세이고 마음을 키우는 길입니다. 첫째, 남의 단점, 비교, 과거를 침묵하십시오. 둘째,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응원하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셋째, 남의 선택, 남의 관계, 남의 상처를 참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고, 조언하고 싶어 하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발짝 물러서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은 우리 곁에 머물고 싶어집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편안함 속에서 진짜 신뢰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남아있는 인연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 귀한 인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노력이 아닙니다. 단지 조금 더 듣고, 조금 덜 말하며,
조금 더 존중하는 것입니다. 노자의 말처럼 말 많은 사람은 스스로를 가볍게 만들고 말을 아끼는 사람은 스스로를 무겁게 만든다. 무게 있는 삶, 신뢰받는 삶은 적게 말하고 깊이 느끼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완벽한 인간관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더 따뜻하고 더 여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사람들도 좋은 기회도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작은 말 한마디를 아껴주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용기 내어 꺼내주세요. 불필요한 참견을 삼가주세요. 그것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부드럽게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방송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살면서 깨달은 인간관계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에도 여러분과 함께 더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 부드럽게 머물 수 있는 소중한 인연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